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포항 MBC 뉴스입니다. 오늘도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고 낮부터는 비가 내리겠습니다. 예상 강수량은 5에서 60mm 정도입니다. 조주경 기상캐스터입니다.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비와 더위가 동시에 찾아오겠는데요. 아침에는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비는 오후까지 내리다가 저녁 무렵부터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더위가 식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동쪽 지역의 기온을 끌어올리고 습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에는 울진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포항과 경주, 영덕에서는 폭염경보가 일주일이 넘도록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 지역은 5에서 60mm, 울릉도, 독도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30도, 포항 31도, 영덕 32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면서 덥고 습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잦은 비와 소나기 소식이 많습니다. 다만 비가 내릴지라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경북 동해안 연안 수온이 무려 28도를 웃돌면서 20도가 적정 수온인 넙치류의 폐사가 시작됐습니다. 수온이 낮은 해수를 끌어쓰는 저층 해수 취수장을 설치하면 피해를 줄일 수 있지만 이 시설을 갖춘 양식장은 25%에 불과합니다. 배현정 기자입니다. 지난 24일부터 동해 연안 수온이 28도까지 오르면서 고수온주의보가 발령됐습니다. 포항 호미곶에 있는 이 양식장은 갑자기 높아진 수온 탓에 어류 폐사 위험이 한층 더 높아졌습니다. 현재 28도가 계속 오르락내리락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양어업계에서는 총비상 상태가 지금 들어가 있는 상태고요. 이런 상태에서는 큰 고기, 즉 성어는 굉장히 위험한 상태입니다. 고수온주의보 발령 일주일 만에 벌써 양식장 6곳에서 넙치와 강도다리 2만 800여 마리가 폐사했고 피해 금액은 1억 4,400만 원에 달합니다. 양식장 수온이 높아지면 액화산소나 순환펌프를 이용해 폐사 피해를 줄이는데 효과가 미미해 임시 방편에 불과합니다. 표준보다 10도 낮은 저층 바닷물을 끌어 쓰는 방법이 사실상 유일한 해결책인데 포항시에 있는 양식장 52곳 가운데 13곳에만 저층 해수 취수장이 설치돼 있습니다. 이곳은 저층 해수 취수 사업장입니다. 바다에 차가운 물을 끌어다가 이곳 양식장에 공급하는 것입니다. 수온이 21도, 22도 나오가 안전하게 지금 양식을 하고 있는데 나머지 한 30군데는 지금 예산이 없어서 못 하고 있거든요. 이 시설을 설치하는 비용도 어민 몫이 50%로 적게는 2억에서 많게는 4억가량 목돈이 들어 영세 양식어가에는 부담입니다. 지금 지방비 50%, 자부담 50%인데 요거는 국가나 도의 지원 기준을 상향할 수 있도록 건의토록 하겠습니다. 지난 2017년 여름에는 단 열흘 만에 36만 마리가 폐사하는 등 2016년부터 5년째 고수온 피해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매년 피해가 반복되고 있지만 근본적인 예방 대책은 속도를 내지 못해 어민들은 큰 피해가 나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MBC 뉴스 배현정입니다. 경북 동해안에 고수온주의보가 내려진 이후 물고기 폐사 피해가 갈수록 커지고 있습니다. 경상북도에 따르면 지난 6월 24일 울진 한 양식장에서 강도다리가 집단 폐사한 이후 지난달 31일까지 경북 지역 양식장에서는 물고기 15만 1,000마리가 폐사했습니다. 지역별 피해 규모는 포항 양식장 8곳에서 7만 8천 마리, 영덕 양식장 4곳에서 1만 마리, 울진 양식장 2곳에서 6만 3천 마리가 폐사했으며 피해 어종은 고수온에 취약한 강도다리가 대부분입니다. 각 시군은 양식장의 액화산소와 순환펌프, 면역 증강제 등을 지원해 피해를 최소화하기 위해 안간힘을 쓰고 있습니다. 어제 0시 기준으로 경북에서 발생한 코로나19 신규 확진자는 국내 감염 26명, 해외 유입 2명 등 모두 28명입니다.
의성에서는 대구에 있는 골프장을 방문한 군의원 지인의 접촉자 1명이 자가격리 중 확진됐습니다. 칠곡에서는 구미 확진자 3명의 접촉자 13명이, 구미에서는 해외 입국자 2명을 포함해 모두 5명이, 포항, 경주는 각각 3명, 경산 2명, 울진 1명이 확진 판정을 받았습니다. 경북의 최근 일주일간 확진자 수는 해외 유입을 제외한 177명으로 주간 1일 평균 25.3명을 기록했습니다. 혼자서 생활할 수 없는 중증 장애인에게 정부는 활동 지원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국민연금공단에서 이들에게 한 달에 몇 시간을 지원할지를 조사하는데 제대로 조사가 이루어지지 않는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윤영균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혼자 몸을 가누지 못하는 중증 장애인에게 24시간 활동 지원 서비스가 제공됩니다. 하지만 온종일 서비스를 받는 중증 장애인은 극소수. 상당수 중증 장애인은 활동을 도와주는 활동 지원사 없이는 물을 마시거나 화장실조차 갈 수 없습니다. 선생님들이 퇴근하시면 아무것도 못하니까 쌤들이 마지막으로 주시는 그 물 한 잔이 저한테는 생명수에. 이 같은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조사를 받아야 합니다. 한 달에 몇 시간까지 지원할지 30개의 항목을 평가하는 겁니다. 중증 장애인에게는 삶이 달린 문제지만 평가 시간은 고작 30분 정도에 불과합니다. 평가 과정에서 장애인들이 모욕을 당하기도 하고 장애인 지원단체의 도움이 거부당하는 일도 종종 벌어집니다. 중증의 장애인분들 중에 의사 표현 능력이나 자기의 어떤 상황을 이제 설명하기 어려운 분들이 많이 계시는데요. 저희가 지속적으로 그 조사 과정에서 의견들을 드리고 있는데 불구하고 조사원들은 조사 객관성을 해친다 혹은 외압이다라는 이유로 정부 기준과는 달리 시설에서 나와 살게 되는 중증 장애인을 독거 가구로 인정하지 않거나 성인 장애인을 아동용 기준으로 조사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항의 끝에 제대로 된 기준으로 재조사를 받았더니 한 달 서비스 시간이 무려 200시간 이상 늘어난 경우도 있었습니다. 그 과정이 매끄럽지 않은 수준이 아니라 오히려 굉장히 고압적이고, 그러니까 니네가 서로 저희가 넣은 것도 아니지만 어쨌든 간에 그러니까 그런 것들을 최대한 수용해 주려는 태도가 사실은 안 되어 있다거나. 국민연금공단은 이에 대해 장애인의 입장에서 원칙에 따라 조사하고 있다는 원론적인 입장을 밝혔습니다. 장애인 지원단체들은 장애인들이 제대로 된 활동 지원 서비스를 받기 위해서는 국민연금공단의 공정하고 객관적인 조사는 물론 중증 장애인 활동 지원 예산도 더 늘려야 한다고 말합니다. MBC 뉴스 윤영균입니다. 포항역에서 서울역으로 가는 동해선 KTX 열차가 어제부터 하루 4회씩 증편됐습니다. 주중에는 현재 26회에서 30회로, 주말은 28회에서 32회로 확대 운영돼 이용 편의가 개선될 전망입니다. 동해선 KTX는 이용률이 118%로 전국 최고 수준인데다 연간 입석 승객만 17만 명에 달하면서 포항시 등 지역사회가 추가 증편을 요구해왔습니다. 얼마 전 문경에서 산책 중이던 모녀가 입마개를 하지 않은 개에 물려 중상을 입었습니다. 현행법상 입마개 의무 착용 견종이 아니어서 입마개는 아무런 처분을 할 수 없었고 목줄을 하지 않은 부분에 대해서만 과태료를 부과했다는데요. 목숨을 잃을 뻔한 사고인데도 과태료 처분이 고작인 제도상 허점을 김서연 기자가 보도합니다. 지난 25일 저녁 7시 반쯤 문경시 영순면에 산책로를 걷던 60대 어머니와 40대 딸이 개 6마리에게 공격당하는 사고가 있었습니다. 모녀는 정수리부터 목, 팔 등 온몸을 물렸고 중태에 빠져 병원 중환자실에 입원해 있습니다. 이 길을 산책하던 모녀를 공격한 개들은 목줄도 입마개도 하지 않은 상태였습니다. 견주는 개들 뒤에서 경운기를 타고 뒤따라오고 있었습니다. 경찰은 60대 견주를 중과실치상과 동물보호법 위반 혐의로 입건해 수사 중입니다.
문경시는 목줄 미착용에 대해서만 마리당 20만 원, 모두 120만 원의 과태료를 부과했습니다. 하지만 입마개 미착용에 대해선 아무런 행정 조치도 못했습니다. 사고를 낸 그레이하운드 믹스 3마리, 잡종견 3마리는 현행법상 모두 입마개 의무 착용 대상이 아니기 때문입니다. 소방청 통계를 보면 최근 5년간 개물림 사고 환자가 해마다 2,000건, 하루 평균 6건 이상 발생했습니다. 개물림 사고가 적지 않게 발생하다 보니 입마개 의무 착용 견종을 대형견 등으로 확대해야 한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보다 근본적인 해결책은 반려견의 공격성 제어와 복종 훈련 등 주인이 지속적으로 관련 교육을 받는 거라고 말합니다. 명견 아니더라도 내 아이의 특성을 봐서 입마개를 하는 건 저는 당연하다고 생각을 하고요. 강아지가 크다고 공격성이 세고 작다고 안 세고 그러진 않고요. 견주님들의 교육이 우선 필요하다고 생각을 저는 하고 있습니다. 공격성을 보이는 개 보호자에게 미리 행동 교정 훈련을 받도록 의무화하는 법안도 국회에 발의된 상태입니다. MBC 뉴스 김서연입니다. 경북교육청이 2학기 개학 전인 오는 9월 3일까지 통학버스 안전관리 현황을 조사합니다. 조사 대상은 도내 748개 학교에서 운행하는 통학버스 1,400여 대로 차량 정보와 운영자, 운전자, 동승보호자 등과 관련한 56개 세부 항목을 조사할 예정입니다. 교육청은 조사 결과 미비한 사항에 대해서는 개선 조치할 방침입니다. 대구 지역의 낙후된 전통시장들이 사실상 시장 기능을 상실하면서 폐업하는 곳이 속출하고 있습니다. 오프라인에선 대형마트에 밀리고 코로나19 이후엔 배달 등 온라인 시장까지 급성장하며 설 자리를 잃고 있는데요. 시장이 있던 자리는 재개발과 재건축 등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박재영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35년 전 33살의 나이로 대구 만평시장에서 정육점을 시작한 성경란 씨. 당시 만평시장에는 연일 손님들이 넘쳐났고 덩달아 성 씨도 눈코 뜰 새 없이 바빴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손님이 크게 줄었고 이젠 단골 손님 위주로 버티고 있습니다. 한때 70개 넘는 점포가 밀집했던 만평시장은 이젠 남아있는 가게가 손에 꼽을 정도입니다. 자제분들이 있으시죠? 네, 실장기도 하고 아들 6, 7살 누가가 여 와가 이제 실장이라 40 넘었으니까 오래되고 말고 없어요, 사람. 시장 주변으로 대형마트와 편의점이 속속 들어오고 코로나19 이후엔 온라인 시장까지 급성장하며 시장은 점차 경쟁력을 잃었습니다. 최근 상인과 지주들은 폐업을 결정했고 시장은 재건축을 통해 주상복합 건물 건립이 추진될 예정입니다. 재래시장이 전부 슬럼화되다 보니까 화재 위험도 있고 그래서 이제 재건축에 상인들 재산권 형성도 하고 그래서 재건축을 시행하게 되었고 50년 전인 1971년 전통시장으로 문을 연 대구 신암시장도 지난 4월 말 폐업하고 재개발 사업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35년 동안 시장에서 양복점을 운영해온 올해 80살의 최상배 씨. 한때 3명의 재단사를 데리고 일할 만큼 호황을 누렸던 시기도 있었지만 지금은 한 달에 주문 한 건 받기가 쉽지 않은 처지입니다. 많이 아쉬운 거는 내가 이 양복을 끝까지 못한다 하는 게 이제 그게 좀 아쉬워요. 여기 신암시장에서요? 예. 또 시대에 따라 가지고 이게 또 변화를 하는데 제가 또 그거 뭐 일이 없잖아요. 지난 2019년 전통시장 및 상점가 육성을 위한 특별법에 전통시장 인정을 취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됐습니다. 이후 대구에선 만평시장과 신암시장, 동국철물시장, 보성 황실시장 등 4개 전통시장이 문을 닫았고 이 자리엔 재개발, 재건축이 추진되고 있습니다. 저렴한 가격과 편리한 접근성, 상인들과 손님들의 밉지 않은 흥정으로 정겨움이 묻어났던 동네 전통시장들. 급변하는 유통시장 변화와 개발 바람을 이겨내지 못하고 하나둘 소리 없이 우리 곁을 떠나고 있습니다. MBC 뉴스 박재영입니다. 8월의 첫 번째 월요일입니다. 오늘은 비와 더위가 동시에 찾아오겠는데요. 아침에는 울진 지역을 중심으로 빗방울이 떨어지는 곳이 있겠고요. 오후면 경북 동해안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오늘 비는 오후까지 내리다가 저녁 무렵부터 대부분 그치겠습니다. 비가 내리면 더위가 식을 거라는 기대와 달리 고온다습한 남서풍이 불어오면서 동쪽 지역의 기온을 끌어올리고 습도를 높이고 있습니다. 현재 경북 동해안에는 울진 지역에서는 폭염주의보가 발효 중이고요. 포항과 경주, 영덕에서는 폭염경보가 일주일이 넘도록 발효 중입니다. 오늘 예상되는 비의 양을 보시면 경북 동해안 지역은 5에서 60mm, 울릉도, 독도는 오후 한때 5에서 40mm 정도가 예상됩니다. 이어서 자세한 오늘 날씨 보겠습니다. 아침 기온은 23도에서 25도 분포로 출발하고 있습니다. 한낮 기온은 울진 30도, 포항 31도, 영덕 32도, 경주 33도까지 오르면서 덥고 습하겠습니다. 울릉도와 독도도 흐린 곳이 있겠습니다. 한낮 기온 울릉도 29도, 독도 30도까지 오르겠습니다. 동해바다의 물결은 중부 해상에서 최고 1.5m까지 일겠고 남부 해상에서는 1m까지 잔잔하게 일겠습니다. 다만 오늘 밤부터 내일까지는 너울성 파도에 각별한 주의가 필요하겠습니다. 이번 주에는 잦은 비와 소나기 소식이 많습니다. 다만 비가 내릴지라도 낮 최고 기온은 30도를 웃도는 더위가 이어지겠습니다. 날씨였습니다. 이상으로 포항 MBC 뉴스를 마칩니다. 여러분 고맙습니다.